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저희 아내와 처음 만나서 좀 쑥스럽지만은 이제 첫날 밤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거기 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제 가가지고 이제 맞선이라고 해야 될까? 맞선을 보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좋다는 표시를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시켄트에 와가지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뭐 누구나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굉장히 많이 설레기도 하고 막 좀 그런 묘한 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잠자리를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이게 침대 매트에 이제 이렇게 이불이 얇은 이불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 이불 위에 뭐 좀 하얀 천 비슷한 거 그런 게 좀 이렇게 언뜻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뭐 유심히 이렇게 보고 그러진 않았는데 침대 위에 뭐가 좀 깔려 있다는 이런 좀 생각은 얼핏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남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무사히 다 이제 저녁밤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장인 장모님들한테 이제 거기 남한강이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요. 몇 년이 지났을까?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와이프가 이제 첫날 밤에 무슨 자기가 이렇게 천을 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걸 왜 깔았냐고 했더니 그게 이제 우즈벡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결혼 안 하고 남자를 만나지 않았던 처녀들이죠. 처녀들은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은 결혼식 때 이렇게 첫날 밤 보내게 되면은 침대에다가 하얀 천을 깐대요. 깔아가지고 그때 이제 처녀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피가 난다고 그러나 그런 게 있죠. 처녀성이 이렇게 적어지면서 처녀막이 이렇게 뭐 손상 입으면서 이렇게 피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침대보에 깔아둔 하얀색 천에 그게 이제 이렇게 묻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 이튿날 자기 부모님하고 친척들한테 그걸 보여줘야 된대요. 그게 이제 우즈벡 전통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 당시에 한 5년 다 돼가니까 뭐 그 당시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와서도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그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친척들한테 그걸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세대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처녀라는 개념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뭐 전에 어떤 남자를 만났던 뭐 여자를 만났던 지금 나하고 결혼하고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뭐 한국 사람들 대부분 생각하고 뭐 외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처녀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신경을 쓰지 않는데 아직까지 우즈베키스탄에는 그러한 전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날 밤을 지내고 났는데 그 하얀색 천에 흔적이 없으면 그거는 정말 중대한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거로 인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물론 이제 뭐 타시켄트와 같은 이렇게 굉장히 현대화된 그런 뭐 도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서는 좀 그런 게 뭐 조금 퇴색될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런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그 흔적 같은 게 남아있지 않으면 바로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냐, 그랬는데, 이제 뭐 초창기에 한국으로 결혼하신 분들 대부분 보면은 뭐 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 뭐 첫날 밤에 그러한 뭐 문제 때문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그 결혼 전에 남자들하고 많이 사귀었던 여자들은 아무래도 뭐 다른 그 정상적인 우즈베키스탄 뭐 남자들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뭐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을 많이 해서 넘어오지 않았나 그 생각도 좀 들고요. 그게 이제 뭐 정상적인 가정 교육을 받은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그러한 일이 뭐 당연히 이렇게 그러한 징표들이 다 드러나는데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뭐 가정이 좀 이렇게 좀 삐뚤어지게 이렇게 성장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좀 회피하는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안전한 뭐 한국으로 이렇게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렇게 결혼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왠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혀가 아닐 수도 있죠. 그냥 뭐 결혼해서 옛날 사람들은 있고 이렇게 살면 됐는데 이러한 분들이 그대로 넘어왔을 때 한국에서도 충실하게 가정 생활을 안 한다는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은 뭐 예전에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뭐 엄마만 계시다든가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엄마 아빠가 가정을 못 이루고 깨진 경우에 그 자녀들은 뭐 보고 배운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쪽으로 보고 배웠으면 괜찮은데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보고 배워서 성장했기 때문에 여기 한국 와서도 우즈벡에서 하던 그대로 그 습관 이런 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것도 뭐 큰 윤리 의식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깨져버리고 뭐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제 결혼한 남자 쪽도 엄청난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우즈벡에서 이렇게 전통이 이렇게 그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첫날 밤의 전통이 지금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여자를 고를 때도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데 현실상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고르는 걸 내가 뭐 이렇게 고를 수도 있지만은 그 브로커들이나 가이드들이 이게 뭐 이렇게 모아둔 여자들 내에서 내가 고르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혼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제가 주위에서도 봤을 때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여자들을 지금도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그쪽으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하루가 제가 좀 그런 걸 많이 이제 사건들을 주위에선 이러한 거를 봤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정말 여자를 잘 골라야 된다는 거, 정상적인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란 그러한 분들을 고르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또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다른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말씀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뭐 이렇게 결혼하지 말고 뭐 연애만 해라. 그리고 브로커를 통해서 결혼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찾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게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문제가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시원한 해결책은 제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우즈벡 이런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